네, 분계 200제 186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결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예금은 5천만 원만큼을 예금을 했고요. 기간은 이번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1년 동안 예금을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연이자가 10%고요. 근데 이 이자가 이번 연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3월 말일 날 나온다고 했죠. 그럼 언제? 내년 3월 달 말이 되어야만 이 이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자를 받았다, 받지 아니했다? 받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결산이니까 단기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인식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그래서 일단 이자 수익을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분계하지 않았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이자가 내년 3월 말일 날 들어오니까 아직 우리 회사가 분계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지금 분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5천만 원에 10%니까 얼마이다? 500이죠. 그럼 쌤, 500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만약에 이번 연도에 1월 1일 날에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500이 이자가 맞아요. 근데 4월 달에 가입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1, 2, 3월 달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5천의 10%인 500만 원의 이자 중에서 4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의 이자만 여러분들이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발생주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는 500만 원에서 곱하기 어떻게 한다? 연 이자니까 연간 12개월이죠. 자, 12분의 4월 1일부터 그쵸 12월 말까지 월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0이니까 9개월이죠. 12분의 9를 곱하니까 375만 원 나왔고요. 이 375만 원만큼을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발생. 하지만 이 수익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받지 못한 수익이죠.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수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뭐다? 예,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은행을 하나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기출문제는 거래처를 안 달아도 맞다고 해주었기 때문에 답안은 이렇게 발표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래처를 달아주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미수, 미지급은 달아야 되겠죠? 187번 문제입니다. 7월 1일 날 영업부문의 자동차 보험료 72만 원을 1년분이죠. 12개월 치한 의미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산 정리 분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보험료는 당연히 월할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 문제를 잘 보세요. 7월 1일에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원래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뭐다? 자산으로 잡았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자산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보험료로 분개한 게 아니고 성급 비용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회계는요,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성급 비용으로 분개를 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거를 성급 비용으로 먼저 쌤이 설명해 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답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걸 자산이 아닌 그냥 비용으로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자산이 아니라, 자, 이건 답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잡았다면, 자, 이 중간을 기점으로 왼쪽에다가 쌤 필기할게요. 비용으로 잡았다면 당연히 7월 1일 날에 우리 회사는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으로 분개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기본 강의 때 배웠으니까.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한다? 단기의 보험료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보험료는 1년치지만 7월 1일부터 납부했기 때문에 내년 것까지 포함된 거겠죠. 그래서 72만 원을 곱하기 12분의 7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날은 12월 말일이니까 여기까지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2만 원 1년치에서 12분의 6만큼이 이번 연도 단기분이니까 단기의 보험료를 정확히 구해야 되겠죠. 그게 36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12분의 6.
그쵸? 36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6만 원만큼만 보험료가 되는 거니까 12월 말날에 어떻게 분개하면 되겠죠? 이 보험료가 72만 원이 아니고 36만 원이죠. 그러면 36만 원만 남기고 대변에 뭐다? 36만 원, 나머지 절반인 36만 원의 보험료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날에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분개를 해야 되고, 결국 얘는 내년 거를 미리 준 거기 때문에 차변의 물로, 그렇죠, 얘가 바로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분개했다면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비용 처리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설명드린 거고요. 수업 시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기본 강의 때는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거꾸로예요. 비용 처리한 게 아니고 자산 처리했대요. 그럼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7월 1일 날 똑같이 현금 대변에 나간 건 확실한데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개하던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단기에 보험료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이 공식에 의해서 36만 원만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결산 때는 일단 36만 원만큼의 비용을 구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보험료가 36만 원이죠? 근데 얘는 너무나 많이 잡아가지고 보험료를 취소시켰는데 얘는 어때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한 개도 잡지 않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차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36만 원만큼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36만 원만큼은 선급 비용이 아니니까 선급 비용에서 빼는 분개를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먼저 잡았을 때하고 자산으로 잡았을 때하고 이 둘의 결산 분개는 차이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자, 잘 공부해 보시고요. 일단 문제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이 답이 되겠죠. 언제 거? 12월 말일 거.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어떻게 분개한다? 그렇죠. 차변의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이렇게 36만 원만큼을 설정해 주시고 그만큼을 선급 비용에서 뺀다, 이런 느낌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렸고요. 일단 정답은 이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로 전산 세무에서도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산 세무까지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88번 문제입니다. 결산 시 이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1,070만 6천원과 부가세 대금 761만 원만큼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당사에 관할 세무서는 서초 세무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전산회계 1급만 보시면 되고요. 전산회계 2급 분들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쌤이 163번 강의 내용 때 부가가치세 상계 처리 분개와 납부 분개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 강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납부 분개입니까? 상계 처리 분개입니까? 상계 처리 분개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뭐다?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70만 6천원이고요. 대변에 매입세액 사라진다. 부가세 대금 761만 6천원이죠. 그러면 내야 되는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 공제가 되니까 결국 오늘은 12월 말일이죠. 이기확정 종료일이죠. 그러면 다음 달 1월 25일까지 얼마를 내면 된다? 나머지 309만 원만큼을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달 이제 1월 25일 날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미지급 세금이 차변에 사라지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하지만 이 문제는 납부에 대한 분개가 아니고 상계 처리에 대한 분개이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의 분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89번 문제입니다. 2020년도 7월 1일 날 도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죠.
자, 이거 차기, 즉 다음 연도 6월 말 날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즉 갚을 계획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은 12월 말 날 결산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산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결산 분기를 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회사가 2020년도 7월 1일 날에 돈을 빌려오면서 이렇게 분기했단 얘기예요. 현금 5천만 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5천만 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다? 다음 연도 6월 말일 날에 갚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이 12월 말일이면 다음 연도 6월 말일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얘는 뭐다? 장기차입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분기 어떻게 하죠? 그렇죠. 결산 때 장기차입금이 아니야 하면서 부채를 감소를 시키고 이 아이를 대변해 뭐다? 너는 앞으로 이제 유동성 장기부채이다 라고 해서 이름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아니야 하면서 5천만 원을 없애버리고요. 거래처는 당연히 도시은행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대변해 뭐다?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으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도시은행을 달아주시고 5천만 원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내년에 이제 6월 말일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기 이제 6월 말일 날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갚아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뭐 유동성 장기부채, 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사라지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분계가 우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분계를 좀 집중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세무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도 한번 쌤이 보여드린 거고요. 혹시 우리 회계 1급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19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187번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 187번하고 190번을 같이 비교해서 풀어보세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제조, 즉 500번 때 이야기하는 거죠. 132만 원, 본사 800번 때 144만 원만큼이 1년, 즉 12개월치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얘들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차년도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즉 내년 거 구해가지고 분기하라는 얘기죠. 결산 정리 분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뭐다? 무조건 단기의 보험료를 구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편합니다. 자, 단기분과 차기분에 대한 계산은 당연히 월 단위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6월 1일 날에 우리 회사가 분기 어떻게 했을까요? 차변에 보험료 132만 원 500번 때, 보험료 800번 때 본사 거 144만 원 분기했겠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주었다고 이렇게 분기를 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결산이 되면은 이 보험료가 정말 단기분이 맞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월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조부를 먼저 보니까요. 132만원짜리를 곱하기 어떻게 한다? 12분의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6월 1일 날 가입했으니까 6월 1일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 6, 7, 8, 9, 10, 11, 12, 7개월이네요. 그쵸? 자, 12분의 7 곱하면은 얼마? 77만원 나오는데 얘가 단기의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본사도 144만원이었죠? 곱하기 뭐다? 똑같이 12분의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분의 7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본사는 84만원이 보험료가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는 77만원하고 84만원 분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더 많이 잡아버렸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12월 말날에 얘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제조부는 어떻게 한다? 77만원만 단기의 보험료니까 77만원만 비용으로 남기고 77을 132에서 빼요. 빼면 얼마 나옵니까? 55만원 나오죠. 그 55만원만큼은 단기의 비용이 아니고 차년도 거, 그러니까 내년 거죠. 내년 거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대변에 비용을 감소, 즉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본사도 뭐다? 야, 84만 원만 비용이잖아. 그럼 84만 원 남기고 나머지 얼마? 그렇죠. 60만 원은 빼란 얘기예요. 이걸 비용의 취소라고 하죠. 그럼 얘들은 왜 취소를 시킨 겁니까? 내년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년 거니까 어떻게 한다? 자변에 잠시 선급 비용으로 내년까지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내년 되면 이제 이 자리가 바뀌는 거죠. 내년에는 진짜 얘들이 내년의 비용이니까 얘들은 차변에 오고 얘가 대변에 가는 거죠.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이번 연도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가 방금 풀었던 187번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정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개할게요. 자, 차변에 뭐다? 선급 비용 115만 원, 대변에 보험료 2개를 나란히 이렇게 분개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자, 그래도 좀 아쉽죠. 왜? 이거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쉬웠잖아요. 근데 이게 그쵸? 187번 문제처럼 뭐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6월 1일 날 어떻게 분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었다면 똑같이 현금은 대변에 이렇게 나가지만 270만 원 나가지만 차변에 뭐다? 우리 회사는 선급 비용 잡았겠죠. 즉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은 한 개도 안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분개하던 여러분들은 12월 말날이 되면은 무조건 단기의 보험료 77만 원과 84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정답은요,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뺐으니까 55에 60을 뺀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아예 비용 처리를 안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12월 말일자로 비용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단기의 비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77만 원과 84만 원을 차변에 뭐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잡아주고 난 뒤에 대변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야, 이만큼은 미안하지만 선급 비용 아니다. 이만큼은 단기분이다. 그래서 선급 비용에서 취소를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 이 두 개 합친 거 161만 원만큼만 취소를 시키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리와, 즉 비용 처리한 이 논리와 자산 처리한 이 논리를 동시에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실력도 늘어나고 추후에 전산 세무까지 간다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19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